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지난 시간에 유주 선생님이 구글 문서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구글 아이디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 본인이 안드로이드 폰 쓰고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본인도 모르시게 구글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게 아니시면 구글 아이디를 만들어야 되고요. 만드는 김에 그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구글 아이디를 사용하면 좀 더 많은 구글 드라이브 용량과 뭐 기타 다른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학비도 비싼데 이런 데서라도 뭔가 이득을 얻어야 됩니다. 일단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웹메일을 클릭하시면요. 이 구글 G Suite for Education 이용 방법 안내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 누르시고 이 메일 기본 기능 글 위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이제 회원 가입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거 친절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얘를 보고 가입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미 아이디가 예전부터 있어가지고 다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이걸로 통해서 만드시고 구글 사이트에 가서 로그인을 하시면 본인들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Y, 저는 유민김이라고 되어 있어서 Y라고 있고요. 이제 본인들의 이름에 따라서 이 아이콘이 달라질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이 9개의 점이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요. 드라이브가 있어요. 이 드라이브를 누르시면 이렇게 뜨고요. 저는 이제 제가 뭘 만들어 놔서 있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구글 문서 파일을 만드시려면 이렇게 새로 만들기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구글 문서 하고 빈 문서 혹은 템플릿을 선택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혹은 그냥 doc 한 다음에 구글만 쳐도 docS입니다. 네. 자동으로 바뀌네요. 여기서 이제 구글 문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한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면 기본적으로 한글과 똑같습니다. 기능이 덜한 한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한글은 되게 많은 기능이 있는데 구글 문서 같은 경우는 글을 쓰고 뭐 단락을 나누고 뭐 이 정도의 기능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유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뭐 한글도 가능하고 모두도 가능한데 일단 구글에서 보죠.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해 드리면 한글이랑 똑같습니다. 이 글자를 치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치고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B 누르면 굵어지고 I 누르면 이제 이탈리체가 되고요. 이 U 아이콘 누르면 언더라인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거는 글자 색깔을 바꾸는 거. 그리고 얘는 글자의 배경색을 바꾸는 겁니다. 하이라이트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글자 크기는 여기 있는 걸 통해서 바꿀 수 있고요. 뭐 중간중간 숫자가 없지만 뭐 15가 필요하면 15를 치면 15로 바뀝니다. 글자체는 옆에 얘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글자체가 바뀌죠. 그리고 글자체를 받아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공해주는 글자체들 여기서 원하는 거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들여쓰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문단을 선택한 다음에 서식에서 정렬 및 들여쓰기 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 전체가 들여쓰기 되는 거고요. 첫 줄만 들여쓰기를 하려면 실행 취소는 컨트롤 Z 누르면 똑같습니다. 한글에서처럼 컨트롤 Z 눌러도 되고 여기 있는 화살표 버튼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뒤돌아가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들여쓰기 옵션에서 뭐 특수 들여쓰기 간격 있잖아요. 첫 줄에서 뭐 0.25 정도 해주면 이렇게 한글에서처럼 첫 줄만 문단의 첫 줄만 들여쓰기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이 서식을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식 복사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이 서식이 이렇게 복사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페이지 번호도 넣을 수 있어요. 서식에서 페이지 번호 가면 이렇게 페이지 번호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들어간 거죠. 바닥글에다가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또 이거를 뭐 가운데로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각주도 달 수 있습니다. 각주 자주 사용하시게 되겠죠. 이렇게 누르면 각주 달 수 있어요. 1 생기신 거 보이시죠? 여기서 나는 각주 이런 식으로 각주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한글과 워드에는 있는 기능이죠. 이거 한글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구에서 탐색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탐색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뭐 간단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글이나 이미지 같은 거. 호랑이라고 쳐볼게요. 호랑이는 이렇게 호랑이 나오죠. 그래서 뭐 이렇게 호랑이 사진을 보고 삽입을 누르면 이렇게 호랑이 사진이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여기는 플러스 버튼 눌러도 가지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출처도 입력이 됩니다. 이건 근데 별로 쓸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들의 드라이브에 있는 이미지들을 바로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목차를 설정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처음에 목차 써야 되잖아요. 저는 이미 여기에 이 서식에서 제목 1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제목 1로, 제목 1, 2,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글들을 모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차에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근데 이게 아쉬운 점은 이제 들어가면이 만약에 내용이 바뀌면 바로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줘야 됩니다. 방금 새로 고침이 있었죠? 그래서 글을 다시 치고 여기에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요. 또 다른 방식의 목차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번째 있는 걸 누르면 이제 링크가 들어가는 목차가 생겨요. 누르면 그게 들어가면으로 가집니다. 매지면으로 누르면 매지면으로 가지고요. 이런 기능이 있고요. 또 버전 기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제가 현재 이름을 지정할게요. 처음이라고 하고 다른 내용들을 좀 추가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버전 기록 보기를 하면 제가 입력해 놓은 이제 어떤 문서의 스냅샷이 이렇게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시간별로도 다른 버전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과 다른 것들을 비교해 주죠. 제가 방금 처음이라고 입력했던 걸 보면 이제 잘 가요를 쓰기 전이었잖아요. 그리고 이걸 보면 잘 가요가 있죠. 변경된 게 여기서 여기로 변경된 게 잘 가요 하나니까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거고요. 다른 건 하이라이트가 안 되어 있죠. 이 처음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 버전에서는 없었던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되돌리고 싶으면 복원하기 누르면 되돌아가고요. 그리고 단어 수를 세주는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자주 사용하시겠죠? 여기 도구에 보면 단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고, 여기에 입력 중 단어 수 표시에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시면 옆에 이렇게 몇 단어인지 나옵니다. 기본적인 기능은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이제 공유를 해볼게요. 이제 공유 기능을 가볼게요. 이미 지금 제가 공유를 하나 해놨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이디를 직접 입력해서 특정 사용자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이제 공유했던 걸 뺏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삭제를 하면 되고요. 다시 한번 불러와 볼게요. 얘고요. 이제 그러면 권한을 정해줄 수 있는데, 편집자는 저랑 동일한 권한입니다. 단지 파일을 소유하지만 않는 거고요.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삭제하고 뭐 추가하고 이런 것들. 댓글 작성자는 댓글만 작성할 수 있는 겁니다. 뷰어는 볼 수만 있는 거예요. 일단 동일한 권한을 줘볼게요. 그리고 보내기를 하면 이제 이메일이 가고요. 이렇게 권한을 줬다, 가서 확인해봐라 라는 이메일이 온 거죠.
들어가서 이제 문서에서 열게 하면 되고, 이제 유 교수님이 보내주신, 유 선생님이 보내주신 링크를 눌러도 이제 동일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상대방의 커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댓글 추가를 해서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나는 싫어요가 나는 이 부분이 이렇게 댓글도 달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댓글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지정할 때는 골뱅이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유명하고 네, 하면 되죠. 나는 안 이상해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제 서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정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여기가 제한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싫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수정을 제한을 인용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둘 다 편집자 권한이기 때문에 이제 둘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X를 누르면 그냥 없던 일이 되고요. 이렇게 제한을 수용하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잘가요에 있었던 코멘트들도 함께 사라져버린 거죠. 이걸 되돌리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버전을 확인해봐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일단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가 편집자 권한을 뺐고 이제 댓글 작성자 권한으로 다시 줘볼게요. 공유해서 이제 권한을 뺐을 수도 있었죠. 얘를 삭제를 누르면 권한이 뺏기고요. 권한이 뺏기면 이제 좀 있으면 권한이 뺏겼다고 나옵니다. 저장을 안 했네요. 저장 누르면 얘는 이제 이게 바로바로 적용은 안 돼요. 약간 텀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료됐다고 나오고요. 이제 다시 권한을 줘볼게요. 이제 댓글 작성자 권한만 주면 이제 원본 내용은 이 사람이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권한을 다시 줘볼게요. 참고로 저장은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자동으로 저장되어 치면 이제 새로운 메일을 다시 확인해 볼게요. 제가 이번에는 편집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칠 수는 없어요. 치면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한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한을 확인할 수도 없죠. 제한을 이제 내가 한 제한을 없앨 수만 있어요. 근데 만약에 편집자 권한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제한을 확인할 수 있고 제한을 거부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댓글을 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서 여기 이제 저에게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댓글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채팅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저희는 쓸모없는 기능인데 이거 누르면 서로 채팅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 노티가 뜨고요. 이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리고 코멘트 댓글 기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쭉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논의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파일들이 변화가 되는 거를 알림을 받고 싶으면 여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대충 기능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게 있거나 이제 뭐가 안 된다 이러시면 그냥 바로 저한테 다시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